자, 사회시간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교과서 29쪽에서 32쪽 소단원 1단원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 중에서 이제 시민들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요. 오늘날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과 함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간단하게 또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은 폭압적인 일제에 맞선 평화적 시위였던 3.1운동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으면서 부정선거와 독재의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4.19 혁명, 또한 군사독재를 반대하고 스스로 자치를 얻기 위한 노력을 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제를 이끌어낸 6월 항쟁, 그 뒤로도 1980년대 학생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촛불 집회와 같은 평화적인 시위 문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평화적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은데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민주주의라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럴 수 있어요.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수 있겠나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 모습과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진보단체의 촛불 집회 모습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그 중에서도 전국 각지에서도 일어나고 해외에서도 일어났었는데요. 가장 많은 인파가 모였던 광화문 광장 일대와 덕수궁 대한문 앞 일대. 자, 위성사진이라서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광화문하고 저기 덕수궁 경복궁 있는 그쪽 위성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가, 자, 촛불 집회는 광화문 앞 광장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태극기 집회는 덕수궁의 대한문 앞 광장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가까운 거리예요.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서 서로 전혀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인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한쪽은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한쪽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를 지켜본 다른 나라 사람들, 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폭력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대단하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양측이 서로 대립되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의 주장을 가진 사람들이 집회를 하기만 해도 주변 상가 건물이 난리가 나고 또한 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지켜본 외국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특히나 이 촛불 집회 당시에는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거리가 오히려 집회 전보다 더 깨끗해지는,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성숙한 시민운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 우리나라의 민주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에 큰 모범이 되었고 많은 교훈을 주기도 하였는데요. 오늘날에는 이런 촛불 집회와 같은 대규모 집회 말고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집회는 원래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돼요. 몇 명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몇 분간 어떤 형태로 또는 몇 시간 동안 어떤 형태로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주최 측이 신고를 해야지만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하는 시위, 1인 시위라고 해요. 이거는 집회 사전 신고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1인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그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낸 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라는 면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정부에게 질문이나 요청을 하고 싶다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다양한 형태로 정부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정부는 이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누리소통망 서비스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운동이 나타나고 있죠. 시민들의 정치 참여는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해결 방법이 바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투표 참여라든지 각종 정부나 지자체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 전에 열게 되는 공청회 같은 데 참석을 한다든지 또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정당에 가입을 해서 정당 활동을 한다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평화적이면서도 민주적인 방법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적인 시민들의 정치 참여,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국민이 주인이 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국민이 국가의 최고 권력을 지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국민이 우리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역사도 다른 서양에 비하면 매우 짧고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교과서 수준으로 짧게 살펴봤지만 우리 앞에 수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값진 선물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다, 내가 우리 학교의 주인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협력하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준, 앞서간 사람들이 싸워서 얻어낸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더 발전시키고 계승하고 이어나가는 민주주의 시민의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정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럼 생활 속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주제, 즉 일상생활과 민주주의라는 소단원 2단원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